저 안녕하세요. 어,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올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내용인데, 어쨌든 저번에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무량대수, 어쨌든, 맨 처음 저희가 가닥을 잡았던 건, 무량대수 연도만큼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한 10의 1조승? 엄청 어, 어마어마하게 아무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얻은 지식으로 돈을 벌자는데, 근데 지난 시간에 한 게 그러니까 양성자가 맨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특허를 내고 실제 산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였냐,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한 가지 사실, 그러니까 양성자라는 게 입력되고 기록되고 출력되는 어떤 그런 추동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이 있는, 계속 진동을 하든 어쨌든 액션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맨 처음 빅뱅 이후에 맨 처음에 나온 게 양성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성자들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 안에 들어가고 그런 양성자들의 추동에 도움을 줘서 약간 얻은 전기를 트랜지스터로 증폭해서 행성을 운영하고, 그리고 행성을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또 그런 전기들로 막 이렇게 예수가 빵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실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당분이라던가 아니면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칼슘 같은 것들을 제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실제 그만큼을 이렇게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예, 지난 시간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먹고 입고 자고 싸고, 이게 선사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삶의 전부 아니겠어요? 삶의 내용은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만큼 더 퀄리티 있게 제공할 수 있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관건이고, 그만큼이 우리에게 돈으로 올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존과 그런 것과 밀접하게 왔다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먹고 입고 자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 4차까지만 와도 굉장하다, 세상에 한 번 더 요동칠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공장식으로 생산하는 게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이제 4차는 완전 자동. 그러니까 1차가 증기, 2차가 모터, 3차가 반자동인 IT, 4차는 완전 지능, 그러니까 완전 자동인 인공지능으로 하는. 그래서 건물 하나의 관리인 한두 명 정도 수준의 인력이면 충분히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래가지고 그 정도만 돼도 세상에 한번 천지개벽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들을 다들 뉴스도 한창 내보냈었고 엄청 세계가 다 요동을 쳤는데, 근데 먹고 입고 자는 거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그런 약간 생산 라인이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컴퓨터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렇게 자든 어쨌든 먹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으로 이렇게 섭취가 되든,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전자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그런 옷들, 가상 세계 안에서 그런 옷들을 이렇게 권해받고 걸치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보고 뭔가 통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것처럼 먹고 입고 자고 싸고 하는 게 한 번도 바뀔 거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사실만으로
그 맨 처음에 빅뱅 이후 양성자가 생기는 게 그런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특허를 내고 사업을 시작한다면은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무량대수 연도 안에 있는 그 지식을 개척을 하고 실제 얻을 만한 일로서 맨 처음 초창기에 있을 법한 일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뭐 그럴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무량대수 범주에 대해서 어제쯤이었나 이렇게 뭐 평소에도 생각하는 거지만 일단 아까 그 특허 부분은 확실히 머릿속에 각인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은 거 있죠?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들은 거 있으면은 그거 그냥 담아뒀다가 이제 딱 지금이다 싶을 때 그때 특허를 내고, 우리 중에 누가 될지 몰라요. 완전히 서바이벌 그 자체예요. 근데 이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특허를 내고 산업체를 깨부수고 시장을 차지하고 돈을 뽑아내는 거죠. 예, 돈을 뽑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서바이벌 자체인데 누가 먼저 할지는 글쎄 그 상황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돈을 주게 되면 1인당 60만원씩 그냥 지원하는 뭐 그런 거, 뭐 돈이 필요하면 건설업을 하든 뭐 일당이 8만원씩 나오니까 뭐 70만원이면 옛날에 전사님들 월급이 70만원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8년 전이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60만원씩 쥐어주고 실제 필요하면 하루 정도 건설업을 뛰던가 뭐 그런 거,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같이 지식을 개척하고 큰 돈을 잡기까지 이런 지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함께 액수도 크게 한번 벌어보고 정말 그 나중에는 연구도 좀 더 해서 생명도 연장되고 하면 정말 끝내주겠다 이러면서 뭐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예, 내용이었고, 예, 뭐 예, 그런 거였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아주 처음 부분, 그러니까 양성자가 막 생기는 그 빅뱅 맨 처음 부분에서 가능성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돈도 꽤나 쥐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뭔가 돈을 꽤나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뭐 그래서 그 아주 초창기고 거기 이후로 이렇게 뭐 양성자가 뭉쳐서 뭐 이렇게 전자들이랑 이렇게 뭐 결합이 되고 뭐 이렇게 수소가 맨 처음 나오고 이게 막 인력으로 서로 모이면서 막 터지고 뭐 그 이후 과정 있잖아요. 쭉쭉쭉 가가지고 초신성 뭐 폭발 뭐 그다음 행성 생기고 뭐 있잖아요. 쭉쭉쭉 그 단계들 뭐 이렇게 막 행성이 뭉치고 뭐 행성이 생긴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황화수소나 막 이렇게 막 분자들이 결합하고 막 계속 그 반응 중에 단백질이 나오고 미생물이 나오고 바다 안에서 생명체가 막 생기고 그 생명체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올라온 생명체 중에 이제 포유류도 나뉘고 뭐 그렇게 되는 것들의 과정들. 한마디로 그래 맞아요. 신이 맨 처음 우주를 창조를 했다면 빅뱅으로, 그러니까 그 신이 고지능체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보다는 약간 좀 똑똑할 거예요. 그래 그 정도 될 거예요. 약간 똑똑한 정도. 어쨌든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뭐 138억 년을 6일 정도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첫날에 뭐 천지를 창조하고 뭐 빛이 있으라 하고 뭐 그게 뭐 초신성 폭발이 되면 뭐 이제 뭐 행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초목이 자라고 뭐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다는 거죠. 뭐 그래서 뭐 훌륭히 이런 내용들이 한 번씩 깨질 수 있다면 굉장히 인류의 큰 발전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뭐 아주 처음 부분에서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다. 뭐 그 부분이고, 이제 한 가지 더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초능력. 그러니까 그 무량대수란 범주를 이렇게 좀 예, 됐다.
예, 그 무량대수란 범주를 이렇게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노리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맨 처음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 내용처럼 그렇게 뭐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제시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그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 그러니까 양성자가 그 컴퓨터에 입력되고 기록되고 출력되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컴퓨터의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고, 뭐 사람이 캡슐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결돼서 이렇게 뭐 연결이 되든, 아니면은 그 영혼이 분리가 돼서 그 영혼이 이렇게 그 양성자라는 그 컴퓨터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 컴퓨터 속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의식주가 이렇게 해결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본 거예요. 예, 그 충분한 가능성을 받고, 누군가가 이거를 해낸다면 꽤나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이 내용은 불과, 정말 놀랍게도 불과 초창기, 그러니까 그 빅뱅이라는 과정 중에 138억 년이라는 세월 중에 아주 초창기에 해당되는 거고, 어쨌든 이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특허를 내면 그러면 돈을 우리는 꽤 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란 거죠. 어차피 그런 게 다 초석이 되는 거니까 특허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어디선가, 어쨌든 어디선가에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시도를 하려 치면은,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낸 특허를 이렇게 인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만큼 돈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그 초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무량대수라는 내용을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된 그 의도 중에 하나가 초능력에 대해서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수요에 비로 나갈 거긴 한데, 초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의 대부분은 일단 남자가 구성하고 있다는 거 한 가지와, 그리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게 여자들이란 것과, 그리고 여자들의 마음은 아이들이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저스티스,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정의 구현 같은 거, 뭔가 사회 정의에 관련된 내용, 사회가 어떻게 가야 올바른가 하는 내용이 이렇게 한번 이게 자신의 주변에 이렇게 그 생각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임했을 때 그거를 쫄새같이 캐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을 움직이려고 하든, 어쨌든 그 내용이 남자들을 움직이려고 하든 아니면 그냥 캐치만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남자에게 반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세상은 한번 움직인다는 거,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옛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 원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에요. 초능력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려고 원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쯤에 이 부분을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초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천국이 좀 안전한 행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이렇게 뭐 다시 지상으로 오고, 뭐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빵이나 이런 거 초능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섭취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의식주, 입을 옷 이런 것도 막 뭐 허공에다 이렇게 막 생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쑥 입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초능력이 가능하면 잘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자지 않고 그냥 365일 그냥 계속 돌아다녀도 될지도 모르죠. 왜 요즘 불면증이 유행한다는데, 프로이트가 1800년대인가 1800년대 말이었나,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각종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에부터 정신과적인 문제 같은 게 이렇게 좀 대두가 됐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몸에 에너지가 많이 쌓이니까 이렇게 좀 앉아도 될 법하긴 한데, 이렇게 아주 앉아도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법 있어서 앉아도 좀 버틸 정도긴 한데, 근데 그 에너지가 아주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조금은 자줘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상생활에서 좀 불협화음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뭐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문제시 되는 그런 시대에 이제 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정신과적인 그 치료 요법에서 새로운 방법들, 뭐 이렇게 상담이라든가 그 전에 최면을 하던 거에서 이렇게 뭐 상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론도 내고, 뭐 그리고 훗날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약으로 조절된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명도 책에 남기기도 했고, 뭐 어쨌든 뭐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대두됐다는 거죠. 예, 이게 불면증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에너지가 많이 쌓임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 생활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만큼이로 이렇게 쌓인 거는 아니었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아까 그 불면증, 프로이트, 뭐 아무튼 프로이트가 예 뭐 1800년대 말에 불면증,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초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얘기를 꺼낸 거니까 그냥 마저 초능력으로 넘어가서 계속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정신과적 치료나 이런 게 1800년대에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식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런 거고, 뭐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렇게 원거리에서 원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올바른 어떤 사회에 바르게 남자로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여자는 항상 개입을 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다룰 수 있게 어떻게 구조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은 여자가 잡고 있고 여자의 마음은 아이들이 잡고 있다. 뭐 그래가지고 여자는 항상 남자를 다룰 수 있어요. 그냥 섹스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남자들을 다룰 수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상황에 남자로서 사회에 이렇게 뭔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여자들이 아이들에 대해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의 정의구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올바르게 사회가 가는 내용 같은 거나 이런 생각을 딱 이렇게 중동이나 이런 데 이렇게 싹 이렇게 흘려주면은, 그러면 거기서 여자들이 이렇게 딱 공중에 떠다니는 생각을 딱 캐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캐치한 생각은 남자들에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세상이 한번 움직인다는 거죠. 임의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초능력하지 실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목말라 있는 편이고, 뭔가 정확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개발되지 못한 부분이 꽤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건 신화 속에 마치 옛날 어떤 자연계를 넘어섰던 그런 위인들, 뭐 엘리야, 모세,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자연계를 넘어섰던 인물들에게서 이렇게 그런 형태들이 이렇게 이어져 왔던 내용들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초능력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꺼내봤어요.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맨 처음에 내용들, 그러니까
사업으로 실제 연결될 수 있는 것들, 맨 처음 빅뱅 이후 양성자가 나오는 그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진짜 특허를 내고, 세상은 원래 좋은 쪽으로 가기 마련이니까 항상 더 좋은 선택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집을 얻으려고 하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건 퇴보되기 마련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세상이 분명 그렇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 양성자가 처음 나오는 상황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사업적인 요소, 실제 우리가 거대하게 돈을 한번 줘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연결이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무량대수란 범주 10의 1조승, 그러니까 무량대수는 10의 68승인데 엄청 그 넓은 광활한 우주일 거예요. 광활하기도 하고, 또 뭐 그만큼 그 연도만큼 문명이 된 곳은 굉장히 수준이 있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 이렇게 뭔가 지식이 도달하고, 그래서 초능력도 이렇게 먹고 입고 자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뭐 핵폭탄이든 뭐 세상에 모든 총탄, 포탄이 이런 게 날라온다 하더라도 이 손가락 하나로 이게 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만으로도 다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그렇다면 아무도 초능력을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있을까요, 과연? 지금은 뭐 초능력이라고 하면은 뭐 오타쿠다, 뭐 덕후다 막 이러면서 막 욕들 하고 뭐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종종 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잖아요. 4차원이다 뭐. 그런데 뭐 당연한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경고를 했을 때 되게 사람들에게 좀 별로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그 돌덩이가 분열되고 다시 합치는 과정 중에 에너지 손실이 있는데,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폭발로 이어질 거고, 그게 우라늄이란 탄이고, 그리고 이게 터질 때 항구 하나가 날아갈 정도가 되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 독일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데 미국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의 1차 핵실험이 성공을 하고 나서부터야 미국도 바로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당연해요. 초능력이 실제화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비웃어도 뭐 비웃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현실성이 없다, 팩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실제로 그런 초능력이 나타난다면 굉장한 일이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에서 국가마다 패권을 이렇게 나누는 그 요소로서 산업혁명이 대두된 순간들을 우리는 쫙 봐왔어요. 일본이 그 열강이 서구에서 했던 것처럼 뭐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했고,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후발주자로 나왔지만 결국은 나라가 잃어버리는 순간까지 오고, 그렇게 1차 산업만 해도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2차로 모터로 가고, 어쨌든 뭐 WTO도 생기고 국제 무역조합도 조약도 생겨서 뭐 식민지 같은 게 더 이상은 옛날에 좀 옛날에 그냥 있었던 정도로만 되었고, 미국 위주의 패권이 거의 한 몇십 년 이상 이렇게 이어지긴 했는데, 근데 과연 이 4차 산업까지 왔고 우리나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각계 인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 지구의 패권은 다시 어떻게 나눌까라고 했을 때 정말 긴장을 해야 돼요.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등골이 막 곤두서고 막 그럴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초능력이라는 얘기를 국가적으로 하진 않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은 초능력을 다루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유독 미국만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생각인데, 저도 이런 식의 국가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뭐냐 100조 원. 그러니까 시간당 100조 원이라는 돈이 굉장하고 달성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국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넌지시 꺼내면서,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베낄지도 모르니까 국가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그런 식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제작해서 국민들이 보게 하자라는 형식의 그런 민원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그 초능력이 훗날 그 세계 그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 패턴을, 만약에 그 초능력을 달성한 국가가 있다면 패권을 접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미치자 아차차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초능력을 주제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유일한 국가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아이들이 초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지 않고 충분히 개척을 하고 그럴 법한 어떤 그런 상황에 충분히 놓여 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초능력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예, 우리 무량대수라는 이 범죄 지식을 개척을 하면서 뭐 지금 당장 돈을 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처음에 취지에 맞게 그 돈을 주는 거 분명히 좋은 일이고요, 맞는 일이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초능력도 재밌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뭐 어차피 일요일날 또 올릴 거니까. 그러면 뭐 저 그 며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라서 토요일인 안식일 다음날을 교회에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침 딱 그 예수님 3일 후에 부활하신 날이 딱 초실절, 그러니까 일요일 되기 3일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월절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유월절은 일요일 되기 3일 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일요일 되기 전에 또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또 보겠습니다.